주요 이슈들, 뜨거운 뉴스들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립니다.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민심이란 말은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저희가 썼던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라디오에 있어서의 민심은 뭘까요? 청취자들의 마음, 청취자들의 그렇죠. 민심. 들어주시는. 그렇죠. 아이 듣는다라는 게 참 훌륭한 행위인데 저희를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한 민심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청취율 약간씩 오르고 있는 느낌이 네.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들립니다. 네. 여러분 02로 시작되는 전화 받아주세요. 네. 오늘부터. 왜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박상현 아나운서가 애절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그 표정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한 번만 여러분들 도와주세요. 네. 받아주시고요. 라디오 뭐 듣고 있냐 하면은 YTN 라디오의 뉴스 파이팅 듣고 있습니다.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자 선물도 저희가 준비가 돼 있잖아요. 네. 청취율 조사 기간에 샵 094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예, 애절한 마음 잘 들리셨습니까? 02-2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라고 하고요. 뭐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이렇게 좀 올드한 방식이지만 전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응답해 주셔야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자, 저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듣고 정치인들에게 또 뉴스에게 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영장 재청구했습니다. 맞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몇 시간 앞두고 기한 연장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영장 유효기간을 며칠로 신청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오늘 0시부로 효력이 만료된 만큼 추가 체포 시도를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재청구 사유를 검토해서 조만간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YTN 보도에서도 촌극 이렇게 표현됐는데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가 경찰이 또 거부하면서 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 아침, 어제 아침이죠. 공수처는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한다는 공문을 경찰에 보냈다고 벼랑간 발표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경찰이 영장 집행에 전문성이 있는 데다 현장 체포 등에 대한 지휘체계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건 아니고 윤 대통령이 체포된다면 공수처 검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통보에 경찰은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며 단독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반발과 별개로 함께 수사를 공조해온 경찰까지 반대하고 나서자 공수처는 결국 7시간 만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중대한 사건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경찰과 의견을 같이 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영장 집행 일임 결정을 철회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는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체를 이첩하진 않으면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등 위험 부담이 높은 영장 집행만 경찰에 떠넘기려 했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사는 우리가 한다. 뭐 전쟁 전체에 대한 승리는 우리가 책임진다. 다만 전투는 당신들이 해라.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이건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 아닌가요? 네,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공수처는 자체적인 영장 집행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경찰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불필요한 이유로 수사를 고집하거나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윤 대통령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네. 공조본을 둘러싼 논란은 윤 대통령 측의 반발로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말했고요. 또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에 대해서 공사 하청에 빗대며 꼼수로 사법내란을 획책하지 말고 공수처와 국수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조차도 혼란이다라는 생각 국민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 병사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네요. 원래는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경호처는 그간 55경비단 동원을 부인해왔죠.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에 대비해서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사들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1차 저지선부터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관저에 진입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관들이 처음 맞닥뜨린 1차 저지선은 경호처 직원 50여 명과 군부대 인력 30-40명으로 구성된 인간띠였는데요. 경찰은 체증 영상 분석과 55경비단장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인간띠에 동원된 병력이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네. 체증 영상 속 병사들로 추정되는 군 병력은 계급장을 붙이지 않았고 모두 검은색 패딩과 모자, 마스크 등으로 복장을 통일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3차 저지선에서는 55경비단과 더불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 군사경찰 경호대 병사들도 동원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경계 업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일반 병사를 동원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요즘은 이 일반 병사 가족과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복무의 안전이라든지 상황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또 군특수성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경찰이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적극적으로 시도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다고요? 네, 윤 대통령의 소재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 특공대를 투입할 가능성에도 네.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경찰은 경호처가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예. 자, 55 경비단 사병들, 일반 병사들이 체포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한편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서 어제 이른 새벽부터 관저 앞에 모였었잖아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친윤계 및 영남권을 중심으로 40여 명의 의원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기간 만료일에 맞춰서 집권 여당 의원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를 막아서기 위해 거리투쟁에 나선 것이었는데요.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마이크를 잡고 윤 대통령 엄호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청구라는 초법적 행위를 시도하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어대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에 모였다가 오후에 공수처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잠정 해산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이 관저 앞에 모였던 참가했던 의원인데요.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 자체의 입장인가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네. 개인 행동으로 거리뒀죠? 그렇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지도부가 지침을 준 것은 없다며 자발적으로 갈 분은 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미자 비상대책위원 등이 관저로 향한 걸 두고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관저 앞에 모인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한다고요? 네, 민주당은 이날 관저에 간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와 내란 옹호죄 등으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고요.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체포영장을 막겠다고 관저에 간 것이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최종적 문안 정리는 당 법률위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충돌도 이렇게 거센데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헌법재판소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이 내란죄는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의 심판에서는 제외한다. 이걸 놓고 지금 아주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야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중진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각각 방문해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린 내란죄를 쟁점에서
헌법에서 빼기로 한 데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 방문 후 기자들에게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되기에 헌재가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국회에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으로 뇌물죄, 강요죄 등 형법상 범죄를 뺀 채 헌법 위배 사항만을 중심으로 탄핵소추 사유서를 재정리했던 전례를 거론하면서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모두 계속해서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힌 것 같은데요. 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변론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죄를 제외하도록 권유했다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네. 또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헌재가 예단을 비춘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자 선을 그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이 연달아 잡힌 건 일괄 통보라며 불만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형사소송법령이 아닌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과 심판규칙에 따라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대로 5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고 경과에 따라 추가로 날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을 열 거라며 탄핵 심판 관련 사안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한미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의 첫 회담인데 한미 관계 안보에서도 또 경제에서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 이야기들 왔는지 관심을 좀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번 한미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한미 간 이루어지는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관계가 어느 한 지도자나 정당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최근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과 변함없는 신뢰를 강조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연 뒤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와 관련해 미 정부가 윤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했고 이 같은 우려를 직접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도 만났겠죠? 맞습니다. 어제 오전 최 권한대행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외교 안보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외교 안보 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서 미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며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미국이 지지하고 있는 게 어떤 한 개인들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 어떤 위기를 대응하는 시스템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와중에 북한은 또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네. 뭐 미국을 겨냥했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던 시각 서울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오찬 회담을 하고 있던 시각이었는데요. 2달간 침묵을 이어오다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둔 시기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날에 맞춰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존재감을 극대화한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0일 즈음에 존재감을 더욱 과시하기 위한 추가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미 당국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추가 도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북한 측에서는 오늘 아침 극초
극초음속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안보에 대한 도전 우리가 또 잘 대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또 청취율 조사에도 잘 대응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뉴스와 청취율 조사 안내 멘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였습니다.